두 번째 순서로서 저희 패널 디스커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순서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남기태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또한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또 진행하는 것 자체가 또 낯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노트를 또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 온라인에서의 질문을 받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핸드폰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게 사회를 보면서 핸드폰을 보는 게 집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보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좀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는 것도 일부가 좀 굉장히 포멀한 형태의 디스커션이었다면, 또 이 두 번째 순서는 약 1시간 정도 제가 진행을 할 텐데,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많은 토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또 여기 플로어에서도 학생들도 또 많이 계시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줌으로 약 한 150명 정도가 지금 계속 계시고, 또 유튜브로도 한 또 100여 명, 100명 가까이 또 계신 걸로 봐서 굉장히 많은 또 학생들, 또 교수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주제, 서스테이너빌리티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모두 다 또 인지하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패널 디스커션에는 모신 분들 제가 간단하게 먼저 소개 말씀 드리면, 융합기술원에 또 계시고, 또 서울대학교 재료학부 교수님이신 주영찬 교수님 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좋은 발표해주신 듀퐁 코리아의 이복희 대표님 또 계십니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부사장님이신 강인병 CTA님 또 계십니다. 그다음에 솔베이의 연구소장님으로 계시는 이승은 연구소장님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의 역할은 여기 플로어에 계신 네 분과 이제 온라인으로 계신 또 여러 또 한 200여 명에 가는 참가자들이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다음에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해서 어떻게 또 다양한 얘기들을 이끌어낼 거냐를 저희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제 줌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 저희 행정원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종이 형태로 저에게도 또 전달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또 의견들이 오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좀 일부 순서에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희 패널 디스커션의 이제 시작을 이제 그 발제로서 주영찬 교수님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또 간단하게 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기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방금 소개받은 주영찬 교수입니다. 제가 서울대 재료공학부에 있고요. 또 지금은 경기도 광교에 있는 차세대 융합기술원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차세대 융합기술원은 경기도와 서울대가 같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관학 협력기관이고요. 제가 거기 원장으로 관계된 것도 경기도에서 소부장 사업단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또 거기 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되게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가 느낀 것을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교수가 된 지 지금 한 2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이 불려다니는 것 같아요. 아까 원장 간 것도 얘기했지만 위원회도 가장 많이 가고요. 그걸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수님이나 학생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부장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소부장이라는 단어 뭔지 아시는가요? 예, 소재 부품 장비. 사실 그거가 시작된 거는 그 자발적으로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베의 세 가지 불금의 수출 금지 때문에 생겼고요. 또한 곧바로 코비드19가 생기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위험해지는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재는 중요해 뭐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전혀 말을 듣고 있지 않다가 이제는 찾아와서 막 소부장을 해야 된다, 소부장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은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고요. 뭐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약 8조의 예산이 소부장으로 풀린다 그래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은 그렇게 소부장으로 풀렸는데 우리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전문가로 불러다니면 또 받는 질문이 아니 소재부품 장비는 소재는 왜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걸리느냐라고 하는 그 좀 비난도 받습니다. 그러면 저의 대답은 소재라는 게 원래 자연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개발에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드는 예가 오늘도 솔베이가 1863년에 생기고요. 솔베이뿐만 아니라 소재 기업으로 가장 오래된 기업이고 가장 큰 기업이 뭐냐면은 독일에 있는 역시 바스프라는 회사인데 바스프는 1865년도에 생겼습니다. 참고로 제가 1965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생긴 회사예요. 그리고 1865년에 30년 후에 우리나라에 동학혁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보다 30년 전에 이미 세계 넘버원의 회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현 소장님이 근무하셨던 머크사는 350년 됐다고 합니다. 350년이면 우리나라 현종 때 뭐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재가 오래 걸린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다른 조립 산업에 비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소재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더 시간을 줘야지만 국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핑계가 언제까지 될 것이냐? 결국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아까 박찬 학부장님 말씀하셨고요. 공대 랭킹을 보여드렸는데 전기공학부나 기계공학부나 다른 이공계의 모든 서울대 랭킹보다 서울대 다른 과의 랭킹보다 재료공학부의 랭킹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재료공학뿐만 아니라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학계에서의 레퓨테이션은 재료공학이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재료공학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왜 소재에 의한 학문은, 그러니까 소재에 의한 학문에 대한 레퓨테이션이 이렇게 높고 아까 학부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이언스, 네이처 그런 것들을 최근에까지도 우수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왜 현장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가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지금도 들리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이슈가 있을까라는 것에서 사실은 우리의 숙제도 있고요. 숙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학계에서 필요한 것과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좀 메꾸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산업혁명에 대한 역사를 읽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인데 그게 영국에서 시작됐었죠. 그래서 왜 영국에서 시작됐냐라는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과학기술을 선도했던 거는 독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태리가 또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학기술에 대한 학문적인 발전은 전 유럽에 걸쳐서 많이 일어났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산업화하는 데는 발명으로 이루어져서 산업화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영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영국의 인건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비쌌기 때문에 영국은 사람의 노동력 대신에 증기기관을 쓰고자 하는 데에서 기업가들이 발명자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즉 경제적 이득이 발명자한테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그런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제도와 경제적 보상이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학문적인 우리 여러 젊은이들이 보고 있고 그 재료공학도들이 보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학문적인 성과를 현장으로 이끌어 가느냐라는 데는 사실은 그러한 우리의 관심을 좀 더 현장으로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료의 특성상 그것이 발명이 제품화돼서 보상까지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까 학부장님이 또 설명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졸업생 중에 하나가 안상일 대표가 있었죠. 그래서 몇 조짜리 기업을 한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 졸업생인데 좀 한 가지 좀 걸리는 거는 그 친구가 안상일 대표가 기업화에서 성공한 분야가 재료공학이 아니라 IT 분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혹은 네트워킹은 턴오버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 기업화할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하는데 제가 늘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재료공학은 소재에 대한 개발과 응용은 그런 것들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 가는 것보다는 논문에 머물렀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제가 그 발표를 들으면서 힌트를 깨닫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국내 기업을 얘기하면은 소부장에서 주된 화두가 소부장 글로벌 밸류 체인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것이 국내 기업에서 듣는 가장 큰 화두인데 오늘 그 글로벌한 기업에서 들었던 발표를 들었더니 서스테너빌리티가 가장 중요한 화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은 소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온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늘 후진, 그러니까 뒤처진 사람이 앞서가는 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죠. 우리나라 가전이 일본을 못 이겼는데 일본을 이긴 게 옛날에 제가 유학 갔을 때 테레비를 봤을 때 소니 트리트론이 가장 유명한 브라운관이었는데 지금 LG TV가 가장 좋게 된 거가 디지털로 가면서 우리가 이걸 따라잡은 것처럼 소재에서도 서스테이너블한 소재가 왔을 때 우리가 새로운 찬스가 우리한테 오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우리한테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화두인,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서스테이너빌리티고요. 두 번째는 오늘 화두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AI는 새로운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노동력을, 인간의 근육을 기계가 대체했다고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인 AI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인간의 뇌를 기계가 대신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 새로운 방법론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 도입한다면 그 아까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현장에서 적용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단축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서스테너빌리티라는 새로운 소재가 필요한 시기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향으로 저희 교육 및 연구를 좀 더 현장 밀착형으로 그 다음에 서스테너빌리티에 필요한 소재를 개발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방법론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여러 가지 방법론을 도입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영찬 교수님.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요약해 주시고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학계와 특히 이제 학교와 그런 인더스트리 사이에 긴밀한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와중에 저희가 질문들이 이제 한 두세 개 정도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럼 질문을 또 이제 구체적으로 받기 전에 먼저 이제 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 또 계신 또 패널들의 어떤 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 LG 디스플레이와 서울대 산학협력센터를 통해서 오랫동안 또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해왔고 여러 또 어떤 과제들도 진행을 해왔었는데 좀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산학협력의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강민병 부사장님께 제가 질문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뜸을 들이는 거는 갑자기 제가 이렇게 질문자를 좀 선정하시면 좀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순서를 제가 좀 이렇게 서론을 하고 누구 할지를 좀 하고 좀 생각하실 시간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민병 CTO님 이제 첫 어떤 저희 질문에 대한 좀 대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부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저희 학계와 그다음에 산업계가 어떻게 해야지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이고 서로에게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뭐 또 하나 그런 예시가 있었든지 아니면 미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문의 난이도가 중요한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 당황스럽습니다. 늘. 뭐 산학의 관계도 늘 이렇게 보면은 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늘 이렇게 저희가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디스플레이라는 업계에서 재료과하고 산학센터를 만든다는 자체도 저희의 시도입니다. 사실 저희가 전기과하고 하면 되는데 재료과하고 만들어야 되나? 이런 질문부터 좀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역시 1등을 하다 보니까 앞서가다 보니까 재료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쪽을 뭔가 미리 터치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뭔가 해결하는 거에 문제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재료과하고 산학센터를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산학센터를 만들면서는 더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자과 전공입니다. 전자과 전공인데 뭐 재료과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면 전문 지식도 많이 딸리고 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이거는 기업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하고 주특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 소통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고 그렇다고 그게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전통적인 산학 방법을 떠나서 뭐 인큐베이션을 좀 해보자. 뭐 저희가 이런 제안도 좀 드렸었고 그래서 보다 교수님들의 재량,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제안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응용 부분을 찾아보겠다. 옛날엔 반대였죠. 응용 부분하고 문제를 갖다 드리고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또 그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보면 현업이 더 빨리 풀 수도 있는 건데 조금 트리거링만 해줘도 되는데 그러한 과제를 저희가 드리니까 그것도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인큐베이션을 좀 해서 또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방법 그 원래의 취지만큼 또 좋은 결과도 내주시고 또 한 2, 3년 해보니까 아 이거 계속 이래도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요즘 새로운 화두를 또 딱 떠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딱 뜨는데 야, 이건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나 뭐 이런 쪽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은 늘상 발생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그 전문 영역이 틀린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뭐 집단지성 얘기도 많이 하지만 터놓고 얘기하고 또 문제를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뭔가 하나 지식을 쌓아가는 뭐 이러한 시행착오적인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역시 트렌드 자체를 놓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트렌드하고 그 다음에 양쪽이 일을 하되 정말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일단 하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 인테그레이션해서 시너지를 내는 그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아마 그런 것은 아마 저희 회사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뭐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트렌드를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미래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서스테이너빌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화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제로 조금 더 교육적인 면, 연구적인 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점에서 저희 이제 그 줌으로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들 간단하게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이복희 대표이사님께 여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질문은 이승은 대표이사님께 여쭙습니다. 이게 좀 다이나믹하게 저희도 막 질문들이 올라서 질문 난이도가 때로는 높고 때로는 낮고 또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임의로 좀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도 어렵고 두 번째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복희 대표이사님께 드릴 질문은 줌에 계신 이창현 학생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딱 두퐁을 딱 지적했습니다. 두퐁 등 다양한 글로벌 회사들이 재료 쪽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하여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데 한국의 소재가 학문 및 시장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갖춰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한 학생의 어떤 생각을 대변해서 말씀하면 이제 두퐁 코리아를 또 이끄시면서 또 한국 소재 산업과 비교할 기회도 많으셨을 것 같고 또 글로벌한 리더들과도 또 인터랙션이 많았을 것 같은데 한국 소재 산업의 특성적인 측면 앞으로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저희들이 특히 전자재료 쪽에 한국 소재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산업하고 연계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대로 연구소를 듀폰이 설립해서 시작한 게 한 10년? 그전에는 어플리케이션 정도만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소재의 연구개발 방향이 고객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하다가 조금 더 코어 테크놀로지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잔업계랑 연계돼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혁신적인 돌파구 역할을 해주는 R&D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듀폰도 그렇고 여러 다국적 회사들이 상당히 강한 R&D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런 그 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한국에서 조금 더 고객이랑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비즈니스로 연계되는 롤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후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은 코어 테크놀로지를 어디 다른 나라에 있는 더 잘하는 사이트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한국에서 코어 테크놀로지까지 접근해가지고 소재 산업으로 연결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일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한국인의 특성상 비즈니스 R&D, 저희들이 이제 비즈니스 R&D라고 말을 하는데 빨리빨리 급하게 원하는 타임에 적시에 공급하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걸로 많이 버텨왔었는데 지금 현재 한국이 뭐 10년 전 대비해서는 글로벌 선구하는 테크놀로지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은 그렇게 빨리 하는 걸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인 아주 깊이 있는 이노베이션 R&D를 한국에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막바로 산업이랑 연결돼서 일이 진행되면 상당히 돌파구를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한국의 뭐 산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학교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R&D 연구를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술적인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R&D 기능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학계랑 연계돼서 조금 더 깊게 있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재료 관련한 접근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산업계에 더 중요해졌다. 그게 10년 전보다는 더 중요해졌다. 10년 전에는 여기서 졸업하신 분들이 한국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본사 가서 취업하는 게 많았었고요. 솔직히 저희도 서울대 졸업생들이 저희 전자재료 R&D를 한국에 이식하고 출발한 사람들이 다 서울대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연구소장도 그렇고 지금도 연구소장이 서울대생들이고요. 그때는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 와서 그 일을 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막바로 빨리 진행되고 효율적으로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하고 해결사 역할을 학교랑 연계돼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야 되겠다. 조금 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거 이어서 좀 이복희 대표이사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학교와 연계돼서 어떤 이노베이션들을 이루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면 될지에 대한 또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 차례 끝났는 줄 알았는데 질문. 네, 상당히 또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이제 부사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서로가 좀 배고픈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아주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학교에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점을 서로 언맷 니즈 찾아가는 과정, 그거를 자주 이렇게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뭘 해야 될지를 서로 알고 난 상태에서는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노베이션을 기술적으로 인덱스 있게 들어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요즘에 이제 뭐 모든 게 유행이 있어서 학교도 유행이 있어서 약간 뭐 이렇게 좀 더 빛나 보이는 전공으로 다들 치우치고 깊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빠져 있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느끼거든요. 그런데 새로 이제 학생들을 뽑았을 때 깊이가 없이 이렇게 표면 겉핥기식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아주 깊게 들어가서 완전히 해결사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그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 오늘 패널에 계신 분처럼 아까 세계 1등 기업을 우리나라의 또 핵심 기업 중에 하나인 LG 디스플레이에서도 오셨고 또 글로벌 소재 기업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도 어떤 우리나라의 국내 아젠다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진짜 챌린지를 해결하는 그런 공통의 비전을 같이 설정을 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연구에 대해서도 협력을 하고 또 어떤 인력 면에서도 같이 교류를 해간다 그러면 그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어떤 저희가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사이언티픽한 솔루션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들이 지금 많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질문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은 연구소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그다음 김성호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21세기는 글로벌 죄송합니다. 예. 질문들이 많아요. 예,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 글로벌 소양을 가진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가 시간을 사용하여 어떤 것들을 개발하면 글로벌 소양을 가진 연구자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좀 제가 나름 해석을 해보면 이 서스테이너블의 이슈를 어떤 인류 전체 이슈로 본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개발하는 면에서의 또 서스테이너블 이슈로 또 질문을 또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관련돼서 또 이승은 연구소장님 좀 해석이 제가 좀 이상했는 것 같고 질문을 네, 좀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어떤 삶의 질이 또 많이 좌우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제가 뭐 어떻게 하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얼마 전에 그 저희 그 회사에 온 그 19살짜리 캐나다 그 여학생 인턴 학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이 학생은 환경 운동가고요. 그 캐나다에서도 이런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학생들과 그 의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굉장히 또 시리어스하게 그 길거리에 나가서 또 그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하는 이런 환경 운동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환경 운동가하고 화학회사는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경 운동가들은 와가지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막 그 볼 것이고 우리가 뭘 잘하고 있는지만을 알려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와가지고 용인의 조그만 호텔에서 또 격리까지 하면서까지 이 학생은 올까? 이 학생을 과연 인턴으로 받아야 되나 안 되나 하지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약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학생의 진정성이 느껴졌고 그다음에 이런 학생이 또 이런 그 기업에 들어오면서 저희한테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시 블러드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새로운 그런 그 아이디어, 그다음에 새로운 시각 이런 것들이 제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약간은 그래도 좀 두렵기는 했지만 왜냐하면은 지적을 받을까봐. 근데 그 학생이 와가지고 3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잘 하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요.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여행이 안 된다고 하는 시절에 그 학생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중에 오면 안 될까 그랬더니 나중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뭐 이렇게 좀 다른 거, 그러니까 이 캠퍼스 안에서의 어떤 루틴이나 이런 거를 벗어나서 한번 그 도전을 해보는 그런 꿈 이런 거를 실천해 보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줌을 통해서 오시는 질문과 저희 또 주제에 대해서 더 적절하게 또 섞어서 이제 그 패널을 좀 이끌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제로 이제 조금 돌아가서 그 주제와 연결된 그 저희 질문들을 하나 픽업을 했고요. 또 순서상 또 죄송스럽지만 강인병 CTO님한테 이제 또 어려운 또 대답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질문자도 딱 강인병 그 부사장님께 딱 질문이 왔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AI와 딥러닝을 재료 연구에 응용하기 위하는 것이 21세기 중요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기업 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 대학과 연구실 차원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강인병 연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시작된 어떤 트렌드라서 기업에서도 이제 막 또 시작하실 수도 있고, 또 저는 대학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를 또 준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좀 좋은 또 방향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어떤 것들을 또 진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역시 뭐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제가 또 AI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뭐 평상시 제가 생각하는 거를 조금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보면은
사실 뭐 AI 시대가 온다 하는데 AI 시대의 사실상 큰 핵심은 데이터죠. 우리 뭐 연구 개발하는데도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고 과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까? 그러려면은 그 데이터를 왜 모으는가? 그래야 왜 모으는지를 알아야 데이터 확보하는데 더 의미를 부여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데 아직 그 레벨까지는 좀 안 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특히 한국 사회는 제조업이 있다 보니까 제조업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만 해도 그 공장에서 저희가 지금 사이트도 뭐 파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또 구미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그 세대를 달리하는 장비들도 있고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다 모으면 그게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스마트 팩토리를 그럼 어떻게 정의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 차원 높은 고민이 좀 더 필요하고 그럼 지금도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데일리 그 데이터를 일단은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모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가 말 그대로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도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뭐 재료를 하시니까 아까 그 재료공학부 소개에서도 벌써 여기 뭐 전공하시는 교수님도 벌써 다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제 재료를 저희가 디스플레이 하지만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재료는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인테그레이션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원재료 발광 재료를 저희 TFT 어레이하고 궁합을 맞췄을 때 아까 발광 재료는 딴 데선 좋은데 우리 어레이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디지털한 데이터로 만드느냐 그냥 이 문서로는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매일 보고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디지털의 가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을 잘 만들어놔야 그 문제를 컴퓨터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AI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또 재료 입장에서는 재료 엔지니어들이 재료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런 것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스스로 재료 자체를 머신이 개발하는 뭐 이런 쪽도 이미 재료업체도 하고 있고 또 학교도 하고 계시고 단지 이제 기업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업에 오시면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는 꼭 저희 디스플레이만 아니라 LG 전체 차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전자는 전자대로, 이노텍은 이노텍대로, 화학은 화학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나 그럴 겁니다. 삼성도 그렇고 뭐 저희도 그렇고 대기업이 다 그쪽으로 이미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주제에 또 저희 질문 받은 것과 저희 질문들을 합해서 이승은 그 연구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요.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슈 다음으로 근데 또 창업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주영창 원장님께도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승은 그 연구소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그 이제 솔베이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 또한 그 솔베이라는 기업을 또 이렇게 잘 알 기회들이 없었는데 오늘 발표를 통해서 또 알게 되면 되게 사랑하게 된다고 정말 솔베이라는 기업이 또 대단하다 존경심까지 제가 가지게 됐고요. 또 인상적인 게 From science will drive the progress of mankind. 그래서 과학으로부터 어떤 인류의 미래 어떤 진보를 위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과 또 최근에 이제 또 솔베이에서는 그걸 이상으로 progress beyond라는 그 키워드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솔베이에서 그 어떤 10개의 구체적인 서스테너빌리티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해주셔서 뭐 기후, 자원, 삶에 대한 그런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거에 대한 것을 매년 또 리뷰하신다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전략적이고 저희도 또 많이 배울 수 있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준호 학생이 질문한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럼 서스테이너빌리티는 또 굉장히 많은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스테이너빌리티 요소 중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아니면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 여러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슈 중에서 어떤 면에서의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지 또는 최근에 그러면 이제 그런 리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개선되는 것들에서도 많은 기여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좀 구체적인 또 예시를 하나, 뭐 중요성 여부와 또 더불어서 그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면 저희 재료 개발에 있어서 연구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 갔을 때 그런 인류의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선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가져서 너무 감사드리는 게 사실 솔베이라는 회사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솔베이라는 회사의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알릴 수 있었다라는 거가 저의 오늘 또 보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서스테너빌리티 요즘에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우리 모두에게 직면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협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그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줘야 되고 또한 이 기업들에서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어떤 재료 개발 등을 할 적에 경제성이 되도록 어떤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또 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저희가 이제 그 경제 성장 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의 그 선배 세대에서는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많은 거를 포기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거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혹 사람들은 서스테너빌리티 하면은 이건 럭셔리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고민을 할 적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남의 얘기고 어떤 기업에서 그린 워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잘 포장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솔베이는 여기에 굉장히 시리어스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또 듀폰, 뭐 LG 같이 이렇게 우수한 그 기업들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그 전체적인 뭐 글로벌적이라든지 뭐 정부적인 차원의 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두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제 또 하나의 숙제를 주셨는데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지금 재료공학부가 어떤 미래의 준비를 위해서 교육에서의 변화도 계속적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슈도 교육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드릴 거고요. 또 이제 그 주영찬 교수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이복희 그 대표이사님한테도 어떤 글로벌 또 인재가 되기 위한 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질문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주영찬 교수님께 드릴 질문은 또 많은 학생들이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혜원 학생, 그다음에 또 그다음 김성호 학생 등이 질문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계신 정말 글로벌한 어떤 기업 어떤 일을 이끄시는 분들의 또 의견들을 들으면서 또 학생들 마음속에서는 그 글로벌 회사를 위해서 또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또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키워드로 또 어떻게 글로벌 기업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꿈도 또 심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145년 전에 솔베이가 또 탄생됐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또 요즘 학생들이나 저희 재료공학부에서도 또 창업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준비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학생들도 관심이 많은데 그 주영찬 교수님도 그 원장님으로서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정책적인 어떤 플랫폼도 많이 만들으셨을 걸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또 의견이라든지 또 저희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교수의 커리어가 21년이라고 했는데 만약 제가 10년만 젊었으면 저도 창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기 계신 젊은 교수님한테 창업을 하라라고 사실은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신부터 하라.
그래서 저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재료공학 쪽에 재료 쪽에 소재 쪽에 창업이 참 힘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힘든 건 얘기하지만 또 장점을 얘기하면 IT 기업들은 부침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갖고 1위 기업이 계속 바뀌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50년 되는 회사, 150년 되는 회사가 1등이라는 거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지속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신뢰성을 전공하기 때문에 여러 회사랑 얘기를 해보는데 많은 기업들이 조립이나 그걸 하는 회사들이 1등 기업이라 하더라도 다음번에 진출하고 싶은 분야는 다 소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턱이 높다는 거가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그 회사의 서스테이너빌리티조차에 통해서. 그래서 소재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럼 소재로 어떻게 창업을 할까? 어떤 그런 장점을 잘 살린다면 어렵지만 보람 있고 여러분을 정말 서스테이너블하게 평생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턱이 높다는 게 사실 그래서 오히려 장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창업에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만약 특히 화학이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화학을 하시는 화학과 친구한테 들었더니 유기합성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배의에서 평생 이렇게 합성을 하고 그러신대요.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어떤 그런 능력보다도 굉장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리드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있는 연구소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율주행도 있고 로봇도 있고 스마트시티도 있는데 융합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남기태 교수랑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가 윤기원에 있는 로봇이라는 연구원과 같이 합성을 여러분이 밤새도록 실험실에서 하는 그 합성을 로봇한테 시켜서 우리는 데이터를만 뽑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도 합성이 필요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했고 UAM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나 어반 도시 항공을 어버빌리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소재예요. 가벼운 소재 필요하고요. 배터리가 필요하고요. 또 신뢰성 입장에서는 차폐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한테 소통하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들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게 우리 학생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제가 이제 좀 보면은 재무제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저는 재무제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학회 되시면 학회 재무이사 되시면 학회 재무제표를 봐야 되고요. 저기 젊은 교수님 웃으시네요.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윤기원 원장으로서 그걸 보는데도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거의 까막눈인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그거를 배워가고 있는데 그런 좀 사실은 이게 모든 창업이라는 건 경제로 이루어지는 거고 아까 모티베이션이 경제적인 이익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경제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경제에 대한 마인드는 굉장히 거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미시적으로 회계 및 그런 것도 잘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 갖고 창업해야 될 거냐. 근데 그것이 너무 좁게 창업의 아이템을 봐서 그런 거 아닌가. 꼭 소재를 만들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니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데이터를 모으는데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론만을 개발해도 그것이 창업이 돼서 엑시트가 될 수가 있고요. 꼭 여러분이 창업한 회사가 100년을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했던 방법론이 대기업이 사가면 되는 거니까 다른 데서 팔리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소재 관련 범위의 소재 관련 창업 아이템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데이터 모으는 방법론도 됐고요. 아니면 테스팅 방법론도 됐고요. 신뢰성 방법론도 되고요. 테스팅 기계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응용화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서 그런 것들을 앞서간다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꼭 소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소재 관련된 다양한 것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무조건 대기업에 들어가 갖고 여기서 대기업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배울 수도 있고
거기서 가더라도 창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런 거가 필요하구나 하는 사회의 니드를 깨닫고 그 니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여러분도 창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리가 안 나오네요. 예. 뭐 사실 대기업도 요새 창업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고 아까 주 교수님 뭐 재무제표 얘기하셨는데 저도 아직 재무제표 정확히 잘 못 봅니다. 그만큼 회사를 다녀도 재무제표를 보는 주특기가 있고 저같이 R&D를 오래 종사하는 사람 재무제표 사실 이렇게 볼 이유가 잘 없어요. 이유가 있어야 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근데 이제 그걸 알면 분명히 좋은 거는 같고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하고 아까 그 아이디어하고 그 인더스트리에 오늘 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밸류 체인을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그 밸류 체인상에서 내가 하는 뭐 데이터를 모으는 일도 이게 비즈니스가 되겠구나를 알려면 그 밸류 체인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아마 그런 공부를 요즘 뭐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해서 이렇게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재무 정보도 배우면 될 것 같고 그것도 다 하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요즘은 도와주시는 것도 많습니다. 아이디어 있으면은 재무적인 것도 특히 대기업은 재무적인 건 재무적인 전문가한테 컨설팅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대기업에 왔다가 한 2, 3년 경험을 해보면 또 그 경험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내가 가진 네트워크가 넓어지면서 또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건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고 역시 그 창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인드로 자꾸 나서보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시도해보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공부만 했지 그런 걸 안 해보셔가지고 두려움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막 그런 시도하고 요즘은 시도를 하면 많이 도와주는 게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을 안 담궈봐서 겁이 많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업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 서울숲에 가면은 헤이 그라운드라는 곳에 그 루트 임팩트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젊은 그 기업가들을 인큐베이션부터 창업까지 도와주는 기관인데 혹시 여러분들 뭐 아실 수도 있지만 모르실 경우에 좀 한번 인터넷으로 참조를 해보시면 이 기관은 그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갖는 그런 젊은 기업가들을 많이 도와주려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약 한 1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추가적인 질문들을 아까 말씀드린 건 이복희 대표 교수님하고 강인병 CTO님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께서 말씀들을 이제 마무리 발언들을 한 번씩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앞으로 10분 후에 저희 모든 패널 디스커션들을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복희 그 대표 교수님한테는 그런 글로벌한 인재상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드릴 예정이고 강인병 CTO님에게는 그 우리나라 아까 LG 디스플레이가 어떤 밸류 체인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로서 세계 1등 기업이 되셨는데 또 이제 국내 이슈로 보게 된다면 그런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데서의 어떤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조언들 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이복희 대표이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좋은 말씀들 정말 너무 많이 해주셨고 특히 그 제너레이션 나우라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현주 팀장님께서 서스테너빌리티 글로벌한 아젠다에서 어떤 키워드가 캐탈리스트 포 글로벌 이노베이션이라는 키워드도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듀폰이 이노베이션 나우, 프로텍트 나우, 임파워 나우 그러니까 현재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실행적인 면도 강조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플로어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학생들에게도 있었고 저희 그 철강 관련 스마트 팩토리를 또 연구하고 계시는 정인호 교수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복희 대표이사님께서 글로벌 기업의 또 어떤 또 리더로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인재상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질문 내용은 그런 한국 엔지니어와 사이언티스트들과 또 어떤 해외 연구진들 간에서의 어떤 뭐 특성이라든지 장점 단점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뭐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히 이제 어떤 대표이사님처럼 글로벌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약간 주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오버랩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그 회사 내에서 약간 업무를 다양하게 해왔었거든요. 뭐 공장 그 공돌이 공순이 헬멧 쓰고 공장에서 살다가 또 연구소 있다가 지금 커머셜 조직 왔다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인재상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 일을 아주 깊게 잘 하는 거가 무조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 주변인들하고 일을 또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연결점인데요. 근데 주변인들하고 무조건 일을 잘해라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성향이랑 특성이랑 또 한 가지 집중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매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다른 일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면 해볼 수 있는 약간의 뭐 용기 그런 거를 계속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른 조직이랑 다른 기술 분야랑 일을 할 때 저희 듀폰 같은 회사도 약간 그런 로테이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비즈니스 한 조직에서 2, 3년 정도 있다가 다른 조직으로 다른 비즈니스로 옮겨가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프로그램으로 일을 했었고요. 어느 정도 뭐 약간 깊이 있게 일을 하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스마트한 뭐 좋은 유수 대학을 나온 좋은 논문이 나온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뽑기도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일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요즘 프로젝트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일을 하는 거는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다른 사이트의 연구진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 고객사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 양산팀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아주 잘할 수 있는 융합 인재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필요시에는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분야에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든지 그래서 한 곳에 집중은 하되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일을 하는 게 상당히 글로벌 회사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인재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강인병 CTO님께 부사장님께서 발표에서도 어떤 밸류 체인의 중요성과 글로벌한 그런 컨텍스트 자체를 다 체인을 다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부분과 또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강인병 CTA님께 또 질문을 저희가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제 글로벌 회사에서도 두 분을 이렇게 또 모셨지만 저희 또 제 개인적인 바람은 듀폰 코리아에서 듀폰 전체 중에서 듀폰 코리아가 제일 잘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고요. 또 솔베이 전체에서도 이 솔베이 연구소가 또 한국에서 제일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 1등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LG 디스플레이가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계를 좀 리딩해가면서 글로벌 체인의 중심, 밸류 체인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는데요. 그런 면에서 요즘 또 사회에서의 중요한 단어가 이제 초격차라는 표현들이 좀 많이들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CTA님께서는 그 LG 디스플레이를 진짜 수십 년간 또 이끌면서 또 여러 경험들도 많으시고 또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그 디스플레이 산업뿐만 아니라 또 여러 뭐 소재 또는 IT에서의 초격차 전략을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좀 지혜 또는 또 어떤 미래에 대한 또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이 없는 질문을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패널 여러분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던 분들인데 그것도 아까 이 밸류 체인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는 뭐 산학센터를 예전에 만들었고 또 아까 이쪽에 양쪽에 계시는 분들도 부품회사로서 저희 회사하고 오랫동안 좀 일을 했었고 저도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유수한 분들을 그렇지만 이 밸류 체인 속에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무조건 어디 가서 일을 하든 이렇게 속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은 늘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초격차 얘기도 하고 밸류 체인이 글로벌 밸류 체인 잘 만들어 놨걸랑요 저희가 그래서 1등도 했는데 작년에 정치 관계가 꼬꾸라지니까 일본에서 물건 안 준다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걸랑요. 그래서 여전히 뭐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건 글로벌리 월드와이드로 변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희가 얻은 거는 지금 소부장 활성화돼 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신 얼마나 잘 될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걸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할 일이 많아진다는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열심히 만들었는데 우리 만들어 놓은 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굉장히 늘 변한다는 사실 하나를 기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격차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디스플레이 옛날에 일본이 1등하던 걸 따라잡느라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따라잡았고 지금 1등을 하는데 저한테도 옛날에 묻는데 뭐 올레드 뒤에 포스트 올레드가 뭡니까? 이러면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올레드도 올레드다. 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저희가 결국은 올레드도 언젠간 중국이 따라올 것이고 또 도망갈 새로운 기술 혁신이 없다면은 저희는 그걸 중국에 넘겨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걸 넘겨준다고 하면 또 다른 걸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디스플레이만이 아니고 정말 그걸로서 경쟁이 안 되면 다른 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예로서 예전에 후지필름 같은 데가 그 카메라 만들다가 이거 스마트폰 나오고 뭐 디지털 카메라 나오면서 사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사가 디스플레이의 중요한 부품 공급 회사입니다. 그 변신을 하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아마 그런 변신 자체를 즐겨야 되고 변신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본 초격차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좀 민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그리고 당부 말씀 오늘 주제가 참 좋은데 제가 봐서는 이게 서스테너빌리티가 이거 살아남는 거잖아요. 아까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사회생활을 하든 뭐 하든 아까 제가 ESG 지수를 얘기했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투명하게 일해라. 투명하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지구를 위해서 일해라. 이게 이겁니다 지금. 그래야 우리가 이 인류가 종속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걸랑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커다란 시대를 흐르는 트렌드인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까 뭐 자투리 시간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전문 지식 쌓으면 됩니다. 전문 지식 쌓고 잘 아시는 글로벌 소통할 수 있는 어학 하시면 되고 체력 튼튼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하고 소통하다 보면 멘탈 많이 깨지잖아요. 멘탈 좀 강하셔야 되고 그런 훈련을 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툴이 하나 생기는 게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흘러가는 주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어떤 팁을 주고 있고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주 훌륭하니까 아마 정진한다면 앞으로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이 모신 패널 분들께 모두 마지막 어떤 발언을 좀 듣는 시간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 주 교수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좀 간단하게들 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먼저 이렇게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패널 분들 발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다시 느낀 게 뭐냐면은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까 서스테너빌리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돼서 굉장히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소재하면은 굉장히 좀 뭐 다른 뭐 IT나 그런 거에 비해서 뭐 어떻게 보면 오래되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고 소재가 첨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사회의 서스테너빌리티를 망가뜨린 것도 소재를 우리가 너무 많이 써서 자원을 망가뜨려서 그렇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좋은 촉매와 좋은 소재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다. 즉 문제도 소재지만 답도 소재다라는 걸로 제가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은 그 답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솔루션을 이네이블로 엔 소재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앞으로 미래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한민국이 그런 걸 리딩할 수 있는 그래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복희 대표이사님 또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그 듀폰 발표를 너무 듀폰 선전을 많이 한 걸로 그 야단을 좀 듣기도 했었는데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듀폰 코리아에 대한 설명을 또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듀폰 코리아 설명하는 걸로 저는 이거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에 지금 한 1,000명 정도 인력이 있고요.
한 1조 정도 비즈니스 하고 있고요. 울산에 공장이 있고 천안에 전자재료 메인 공장이 한국에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그다음에 그 연구소가 동탄에 한 200명 이상 있고요. 서울에 사무실이 있고요. 그게 두폰 코리아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소부장 뭐 일본 챌린지 나와서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듀폰이 가장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한국에서 특히나 뭐 매년 한 20% 이상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 이렇게 학교랑 연계돼서 협업하는 게 더 중요해진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행사가 상당히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행사 역시도 서스테이너블하게 네, 이어지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인병 부사장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아까 다 했는데 또 그래.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거는 결국은 아마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겁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봐도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경험했던 것을 아마 공유해주는 이런 세대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되게 복잡해졌어요. 굉장히 저희 때보다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재미가 좀 있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 잘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즐기시면 괜찮다고 저는 그러면은 반드시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승은 연구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솔베이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목표고요. 일단 목표고 그리고 이제 같은 소재를 개발하는 그 우리는 동료이자 동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소재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일하는 세상이 와야 되고 저는 과거 한 30년 정도 이제 소재 회사에서 일을 했잖아요. 많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는 또 하루 아침에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혁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뭐 아웃 오브 박스 싱킹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오늘 이런 그 발표와 또 그 패널 디스커션을 통해서 한 가지 또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생각하시는 것들, 또 고민하시는 것들, 또 저와 만약에 소통을 원하신다면은 연락을 주셨으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긴 시간 동안 또 그 줌으로 또는 유튜브로 약 200여 분의 학생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 또 패널 디스커션에 참석해 주시고 좋은 발표해 주신 요 네 분의 또 연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요. 비록 미래가 또 불확실 면도 많고 예측하기도 힘들고 계속 변화하지만 우리는 또 다 같이 함께 그것을 준비할 수 있고 또 미래를 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가 그냥 일회성 행사로 마치지 않고요. 저희 어떤 시작을 기반으로 조금 더 저희가 같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교육적인 면에서 또는 산학 협력의 관계에서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통해서 여기 지금 200여 명이 저 온라인으로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또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 같이 미래를 꿈꿔보고 한번 세상을 같이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